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부터 이대목동 비뇨기병원에 새로 전립선암, 신장암, 그리고 단일공 수술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합류한 고영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립선은 우리 몸의 골반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입니다. 전립선의 위치가 위로는 방광, 뒤로는 직장과 항문, 앞으로는 치골이라는 굉장히 단단한 뼈에 둘러싸여 있고, 아래쪽으로는 또 이게 회음부 근육이 있어서 주변에 활동을 하고 있는 장기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전립선 한가운데로 소변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마치 굉장히 번화한 사거리 한가운데에 있는 교통경찰 같은 그런 크기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립선암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들에서 많이 생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은 문헌들에서 외국에서 보고되는 전립선암보다 우리나라 전립선암은 굉장히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전립선암의 큰 다른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90% 이상이 60대 이상에서 생기시고요. 우리가 흔히 초고령이라고 분류하는 75세 이상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립선암이 많아지는 걸까요? 99년도에 발견된 전립선암의 평균 나이는 70.9세였고요. 2021년도에 발견된 환자들의 전립선암 환자의 평균 나이는 71세였어요. 거의 71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립선암은 71세쯤 되면 우리나라 남성에서는 흔하게 생기는 암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청 통계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80세쯤이 보통 어르신들이 평균 살아가는 수명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71세에 생기는 병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많겠죠. 즉,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 암은 사회의 노령화, 평균 수명이 증가가 진행될수록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립선암이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생겨 있는 암이라면 사회적으로 관심도 받아야 되겠지만, 치료하는 방법,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인지가 새롭게 좀 필요한 병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전립선암이 특별한 증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개 71세쯤 되는 노인들, 남성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배뇨장애, 흔히 전립선 비대 증상이라고 하는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가늘어지고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 이런 소변 증상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생긴 이런 배뇨장애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암이 생긴 어떤 초기 증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증상적 모호함 때문에 뭔가 다른 간단한 검사로 전립선암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런 검사가 굉장히 필요해졌고, 이런 여러 검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정받은 검사가 전립선 특이항원, 흔히 PSA라고 하는 피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피검사는 전립선 암이 있을 경우에, 또 이제 일부의 경우에서는 전립선 염증이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아주 전립선이 클 경우에도 전립선이 파괴되면서 피 속으로 전립선 성분의 일부가 들어가서 전립선 암이 있을 때 좀 더 많이 증가되는 그런 양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이 PSA 검사가 높다면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주 높다면 거의 암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이분이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알아가는 정밀한 검사로 진행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목적의 검사를 선별검사라고 하는데, 전립선암에 대한 선별검사로서 가장 표준적인 검사가 PSA 검사다 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에 대한 이 PSA 검사는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호한 전립선암에서 전립선암의 존재 여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의심할 수 있게 해주는 PSA 검사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국가암 검진 사업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2위를 다투는 암이지만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처럼 국가암 검진 혹은 직장 건강 검진 등의 PSA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주변에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이렇게 노인 남성분이 계신 분이라면 PSA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시기를 긴히 권고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전립선암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공격성이 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98년도에 아까 설명드렸던 PSA 검사가 FDA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당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PSA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전립선암은 아주 공격적인 암에서 오히려 조금 덜 위험한 저위험도 암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역학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대구 경북에 있는 7개의 수련병원의 한 3,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되었던 18년 동안 고위험도 전립선암이 가장 많았고, 이 중에 조사되었던 3,000명 넘으시는 분들 중에서 약 60% 정도의 분들이 고위험 전립선암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저위험도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생겨나는 암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는 암의 절반 이상은 고위험도 암이더라. 이건 매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성격이 다른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립선암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어쨌거나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떨까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2022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51개 병원에서 제가 주도해서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연간 등록된 전립선암 환자 수의 약 40%에 이르는 27,000명의 환자를 전국적으로 3년 동안 모았었고요. 전국적으로 발견된 암도 50% 넘게 고위험도 전립선암이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과 완전히 다르게 저위험도 전립선암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고위험도 주도의 전립선암의 발견이 서울에서 제주까지 17개 행정구역 전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전립선암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음식, 특정한 약물, 특정한 운동으로 예방을 하는 것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PSA 검사를 일단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예방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극적인 예방은 나한테 이런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데서부터, 대부분의 암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암도 바로 그러한 의심을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조기 발견이 실마리가 잡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PSA 검사를 많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책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은 치료하지 않고 전립선암에서 살아남기라는, 이전에 나왔던 다른 책들의 제목을 약간 비틀어서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의도한 바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립선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PSA 검사를 통해서 선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는 게 저희 가장 적극적인 저술 의도였습니다. 여러 학술 연구를 통해서 전립선암의 검진의 필요성, 또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이 다양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